슈퍼맨과 배트맨. 여러분은 이 두 히어로들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지난 2013년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세상에 선보인 DC 확장 유니버스. 이후로도 배트맨 대 슈퍼맨의 피 튀기는 혈투나 할리퀸 혼자 하드 캐리한 자살 특공대, 세상 제일 멋진 누나 겔가돗의 원더우먼,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못했던 저스티스 리그, 그 밖에도 아쿠아맨, 블랙아담 등등. 비록 흥행 성적과 평가는 들쭉날쭉했지만 꾸준히 영화들을 찍어내며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옆 동네 마블 영화들과 비교해 너무 노잼이다, 이럴 거면 세계관 확장은 왜 했냐, 그냥 개별 솔로 영화나 만들어라 라는 혹평과 더불어 다크나이트까지 잘 쌓아놨던 팬심이 떠나가 버렸죠. 따라서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DC를 좋아한다는 비율은 겨우 19%,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무려 53%로 마블을 좋아한다는 56%의 팬심과 비교해 히어로 강자였던 DC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DC 확장 유니버스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팬심이 떡락했는지, 또 마블과 비교해 무엇이 문제인지, 이름하여 DC의 헛발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37년) 설립된 마블 코믹스, 그보다 3년 앞선 1934년 설립된 DC 코믹스. 이 둘은 미국 만화 산업계를 양분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슈퍼맨과 배트맨이라는 양대 산맥을 보유한 DC가 훨씬 더 앞서 나갔죠. 또한 많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히어로들의 세계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 유니버스화 시도 역시 DC가 먼저였고,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2006년작 슈퍼맨 리턴즈였습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흥행 성적과 함께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1차 유니버스화 간보기는 실패. 헌데 재정난을 겪던 동생 마블이 되려 2008년 아이언맨을 내놓으며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고, 이에 자극받은 DC는 다시 한번 확장 유니버스화를 시도. 2011년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을 세상에 선보이죠. 제작비만 무려 2억 달러에 홍보비 역시 1억 달러.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린랜턴. 하지만 2011년 헐리우드 최대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어색할 만큼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역대급 망작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월드박스 오피스 성적도 겨우 2억 2천만 달러로 손익분기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반지 닦기라는 놀림감이 될 정도로 처참히 실패. 2차 유니버스화 역시나 큰 좌절을 맛보아야 했죠. 그런데 또 여기서 마블은 아이언맨 이후 겨우 4년 만인 2012년 어벤져스를 개봉. 2008년 다크나이트가 세운 슈퍼히어로물 사상 첫 10억 달러 흥행을 훌쩍 넘긴 15억 달러를 기록했기에 DC로서는 당연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액션의 천재라 불리던 잭 스나이더 감독을 영입, 2013년 맨 오브 스틸로 세계 흥행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비록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후겨진 자존심을 일부 회복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DCEU의 시작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처럼 제대로 된 빌드업을 통해 천천히 세계관을 늘려나갔어야 했지만 마블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며 될 일도 안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트리를 타버린 DC의 영화들, 이번에는 그 자세한 스토리를 들여다보죠. 다소 가벼운 분위기로 갔던 그린랜턴의 대실패 후 DC의 경영진들은 다크나이트가 보여주었던 그 진지하고 어두운 히어로물로 방향을 틀었고, 따라서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에 놀란은 잭 스나이더를 적극 추천, 그리고 멍청한 경영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수용해 DC 확장 유니버스 총괄 책임자란 중책에 스나이더를 앉히게 되죠. 하지만 이는 5판 중에 5판. 잭 스나이더 감독은 새벽의 저주로 데뷔 후 그 유명한 영화 300으로 단숨에 세계적 명성을 쌓은 실력파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확실히 세련되고 화려한 영상미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나 그 영상미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원작 스토리의 촘촘한 개연성 따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죠.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네, 이는 대학 졸업 동기 마이클 베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성향. 물론 300은 개연성이란 문제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눈뽕 액션들로 극찬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영화부터 불거지는데, 그의 세 번째 작품이자 히어로물이었던 왓치맨. 여기서도 모든 시퀀스 하나하나, 아니 컷 하나하나의 정성 들인 비주얼로 역시나 비주얼리스트 잭 스나이더다운 영상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너무 고어했던 연출과 너무 맞들려버린 슬로우 모션 난발, 또 스토리 면에서는 원작 왓치맨이 가진 디테일과 주제의식을 잘 살려내지 못했고, 결말까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만행, 즉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혹평과 함께 흥행 역시 참패하고 맙니다. 헌데 경영진은 이런 스나이더에게 단편이나 3부작 정도의 감독이 아닌 DC 유니버스 총괄 책임에 앉혀버렸고, 안 그래도 디테일이 떨어졌던 그는 원작의 스토리를 촘촘하게 엮어내기보다 그저 캐릭터들의 간지에만 치중했죠. 그러니까 스나이더는 장기판의 말과 같이 개별 디렉터로서는 매우 뛰어났으나 전체 장기판을 조망하고 말을 조정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즉, 마블의 총괄 제작자인 케빈 파이기와 달리 원작에 대한 존중도 그 전체 판을 이해하는 능력도 없었기에 확장 세계관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들이 결여되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죠. 따라서 그 문제는 맨 오브 스틸은 물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슈퍼맨에게 어두운 분위기가 맞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개인적 호불호로 귀결될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 강했다 할 수 있죠. What is it you want? I would like to speak to Lois Lane. What makes you think she's here? 왜냐면 배트맨은 근본적으로 어둠의 히어로 다크나이트였기에 문제 없었지만, 슈퍼맨은 비록 정체를 감추긴 해도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정의로움과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어울리는 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맨 오브 스틸에서는 이를 좀 많이 뒤틀어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뭐 히어로의 내면적 고뇌를 보여주려 한 그 의도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그 묘사 방식이 너무 허접하고 억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슈퍼맨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죽음. 원작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었기에 슈퍼맨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스토리를 영화에선 변경하는데 너무나 억지스러운 설정. Get your mom to the overpass. 즉,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무조건 죽게 만들기 위한 억지 설정. 물론 원작을 영화로 가져올 때 당연히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자연스러운가인데 뒤에 더 후술하겠지만 스나이더 감독의 원작 변경 대부분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허술했기에 과연 원작을 보긴 한 걸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했습니다. 물론 소닉붐이 일어날 만큼 멋지게 날아가는 장면이라던가 인간들의 무기 따윈 아랑곳 없이 싸우는 슈퍼맨과 악당들의 모습 등 이처럼 한 방 한 방 전율을 선사하는 액션만큼은 딱 관객들이 기대했던 또 슈퍼맨이 보여주어야 할 그것이었지만 헌데 이런 액션씬들이 요소 사용된 게 아니라 중반 이후 너무 몰아치기에 극적인 효과가 크게 떨어졌죠. 거기다 급 마무리되는 결말까지. 따라서 영상이 화려함에도 불구 극의 전개들이 산만하고 몰입감이 뚝뚝 끊기기에 슈퍼맨이라는 희대의 소재를 갖고서도 겨우 6억 7천만 달러 흥행이라는 체면치레에 만족해야 했고 나아가 후속편 배트맨 대 슈퍼맨 역시 흥행하긴 하나 혹독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